자, 봅시다. 여러분들 책 106쪽입니다. 자, 이 상관관계를 논할 때, 가장 좀 대표적인 그 유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유명한 논문인데, 그게 1900년대 초반에 나온 논문이에요. 네, 이제,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줄게. 이걸 왜 배우냐면, 어,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떤 그 주가의 추세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그 점과 점, 산점, 이제 별거지만 산점도 상에서 그 어떤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있죠. 그거의 평균을 이어준 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표본을 몇 개 뽑느냐에 따라 이제 뭐 5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60일짜리도 있고 240일짜리도 있거든요. 이제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주가 추종을 했을 때 예측이 가능해져요. 이평선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쓰이고 아니면 이제 제가 말을 했던 그 이게 어떤 분야에 쓰이냐면 경영학,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공학에서도 쓰이고요. 회계분석으로 그다음에 뭐 통계학에서도 당연히 회계분석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통계 파트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경제학에서는 이제 계량경제학에서 이제 쓰여요. 계량경제학에서 어떤 그 Y에 관한 어떤 GDP에 미치는 영향 GDP는 뭐 어떤 변수, 어떤 변수, 어떤 변수, 어떤 변수가 있는데 뭐 보통은 이제 뭐 소비, 투자, 순수출, 그다음에 정부, 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걸 Y라고 GDP라고 거시경제학에서.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그 앞으로의 추세를 예측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측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랬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거 있어요. 어떤 거? 1차 함수 그래프 있죠. 그걸 써요. 네. 근데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일사분면 있죠. 일사분면. x도 양이고 y도 양. 이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L 그래프, 그러니까 일사분면만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립니다. 그럼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어요. 자, 아버지의 키가 있다고 볼게요. 1900년대 초반에 발표된 논문인데 아버지의 키가 있고 아들의 키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학자가. 됐죠, 여기까지? 이건 책에 없어요. 제가 아는 예시거든요. 책에 없는데 자, 만약에 X축을 제가 아버지의 키라고 해볼게요. 아버지의 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잡은 거예요, 표본을. 그래가지고 20년 후에, 그러니까 아들이 완전히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의 키도 조사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들의 키. 자, 그럼 X축에는 지금 아버지의 키라고 내가 변수를 세팅했고요. 아들의 키를 지금 Y축에 세팅을 했죠. 그럼 제가 임의로 한번 재볼게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키가 168이었는데 그쵸? 아들도 한 165, 150, 165란 바뀌 165. 자, 이렇게 지금 나왔다 해볼게요. 그리고 뭐 아빠 키가 175였는데 아들 키는 173. 근데 아빠 키가 뭐 180이었는데 뭐 아들 키는 190. 진짜 실제로 뭐 이렇게 경향성을 나타내거든요. 아빠 키가 172인데 뭐 아들 키는 165. 뭐 아빠 키가 158인데 아들 키는 뭐 170. 뭐 이렇게 5개만 찍어봅시다. 이렇게 실제로 학자가 조사를 했다고 해볼게요. 데이터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160, 170, 180, 그다음에 여기도 160, 170, 180.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점을 찍어줄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첫 번째 168, 165라고 했으니까 대략 요 정도의 점이 찍히겠네요. 168, 165니까. 그다음 175, 173이래요. 그러면 대략 뭐 한 요 정도의 점을 찍을 수 있겠네요.
다음 180, 190이래요. 180, 190이니까 한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172, 165. 여기, 대략 여기 있겠네요, 지금. 그 다음 158, 170. 여기 있죠. 이해돼요? 이렇게 점을 찍어주죠. 근데 점들이 퍼져 있죠. 그래서 이걸 산점도라 그래요. 그럼 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자, 봐봐요. 이 점과 점들이 지금 좀 더 찍어볼게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뭐, 한 이렇게 있다 볼게요, 이렇게. 한번 찍었을 때. 그럼 얘네는 지금 방향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 몰려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됐을까요? 네. 이렇게 몰려 있을 때, 이 산점도에서요, 만약에 내가 얘를 대충 어떤 가상의 평균선이 있을 거예요. 얘끼리 거리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 이 선점도를 점을 뭐 여러 개 이렇게 찍어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찍었을 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평균이 되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걸 구하는 시간 안 배워요.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그 평균이 되는 선이 있는데 그 평균이 되는 선을 거리를 제곱을 해주고 그걸 최소화시켜주는 선을 썼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 선이. 이게 평균선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1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양수죠. 그럼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어요? 네, 뭐라고요? y 증가량을 x 증가량으로 나눈 값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우리가 정비를 해서 배울 때 기울기,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배울 때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 만약에 얘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a였죠. 근데 얘는 지금 정확한 정의가 x값의 증가량이 있을 거고 이게 분모에 y값의 증가량이었죠.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여기까지 왔죠? 근데 얘의 의미가 뭐였어요? 만약에 얘가 양수면 이게 만약에 양수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는 의미겠죠. 이해돼요? 그 말이 즉슨 여기서 지금 적용을 해보면 아버지의 키가 크면 클수록 아들의 키도 크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네요. 이게 상관관계예요. 이해됐을까요? 아, 대체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아들이 이제 성장 다 그러니까 뭐 되게 어린다고 해봐요. 아기라고 해봐요. 애기. 그래도 아버지의 키가 크면 아들로 완전히 성장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아버지의 키처럼 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겠죠. 네, 이게 상관성이에요. 네, 상관관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몇 센치다 이건 말을 못하지만 이해됐을까요? 확률적으로 아버지의 키가 크면 클수록 자식의 키도 클 수 있구나라고 발표한 논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자 산점도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구름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선이 지금 봐봐. 여기 얘가 지금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선에서의 평균을 찍어주고 그걸 선으로 이어준 게 이게 지금 빨간색 선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 대표값과 삼포도를 배웠을 때요. 좀 어렵게 조금 이해해봐요. 대표값과 삼포도를 배웠을 때 얘가 지금 구름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구름띠가 만약에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아까 그렸던 애를 1번이라 하고 방금 제가 그린 게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입체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가 평면이고 여기가 지금 선 모양처럼 되어 있죠. 그랬을 때 1번과 2번 중에서는 2번이 상관성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산포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될까요? 쉽게 말하면 분산값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에 몰려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으로 벗어날 확률보다 이쪽에 몰려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더 강한 상관관계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1번은
2번보다는 약한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 중에서도 비교가 가능하다고요. 이해됐을까요? 그게 상담도의 포인트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해볼까? 어떤 예시가 좋을까요? 예시 없이 그냥 할게요. 자, 내가 아까는 그럼 저거는 지금 기울기가 양수였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지금 삼점도를 그렸을 때 그 삼점도를 그리고 그 점들의 평균을 그렸을 때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점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의 상관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이해되죠? 직관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 만약에 내가 뭐 예시를 예서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해볼까? 음, 특별한 예시가 이렇게 하자. 국가의 인구수가 있어요. 국가의 인구수가 있고 GDP라고 할게요. 그냥 예시예요. 가정한 거예요, 그냥. 인구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GDP는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반대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도 하고 막 박정희 때 막 둘만 넣어 잘 살자 막 이런 정책했었거든요. 어찌됐든 그냥 예시가 생각 안 나서 말한 거예요. 인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이 산정도를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국가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GDP는 낮아질 수 있다. 1인당이라고 할게요. 1인당. 이런 맞거든요. 1인당 GDP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해될까요? 다시 인구수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는 낮다. 이거 맞거든요. 이해될까요?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세계 2위잖아요. 근데 1인당 GDP 우리나라보다 안 되죠? 왜냐면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랑 지금 인구수랑 1인당 GDP는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거 정비례야, 반비례야? 평소? 그렇죠. 안 낫겠네. 정비례죠. 정비례긴 해요. 하지만 음의 상관관계죠. 이해될까요? 이거 언제 배웠어요? 1학년 2학년 때 배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구름지가 된 1번, 오케이? 그 다음, 아까랑 똑같아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2번이라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1번과 2번을 비교해보자. 첫 번째, 강한 상관관계는 어디예요? 1번이죠. 강한 상관관계는 1번이죠. 왜냐하면 삼포도 값이 더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삼포도는 뭐냐? 두상과 표준표차거든요. 평균으로부터 몰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는 지금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같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수식적으로 구하라는 말을 안 해요. 이 교과정에서. 예, 형님. 대학교 3, 4학년 때 하는 거예요. 3학년 때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음의 상관관계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 네, 똑같이 지금 L자 그래프를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L자 지금 일사분면만 그리고 있죠. 그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금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얘는 지금 A가 지금 음수인 경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직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떤 거래요? 뭐 Y는 뭐 뭐시기 있거든요. 우리 1차 함수 그래프 배웠을 때 이해돼요? 이거? 기억나요? 반대로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선이 막상 그렸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X는 뭐시기 뭐 별표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이라 해볼게요.
그럼 요 지금 이 초록색이랑 같은 식은 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는 뭐 네모라고 할까요? 네모인 경우죠.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y는 네모 값을 가지네. 이해돼? 다시 x 값에 상관없이 y는 항상 네모 값을 가지죠. 그럼 x랑 y 사이에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해돼요? 하나 더 여기도 더 봐요. 1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별표래. 요 식은 같잖아요. 그러면 0 곱하기 y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y 값에 상관없이 x는 항상 별표 값을 가지네. 다시 y 값에 상관없이 x는 항상 별표래요. 그럼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하나 더. 만약에 선점도를 찍었어. 아, 이거 쓰라고. 선점도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얘를 지금 이렇게 막 원 모양으로 있죠. 그러니까 아까는 어떤 특정한 직선의 경향을 띄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원 이렇게 둥글게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지금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을 못 그린단 말이야. 이해될까요? 아까는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구름띠가 만약에 형성됐을 때는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원 모양이 되면은 관계 파악이 어려워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직선을 그린다고 쳤을 때도 컴퓨터로 그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판정해요. 이해됐을까요?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산점도에서 비교를 하는데 어 여기를 칠게요. 별거 없는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x랑 y를 해볼게요. 자, 1반의 점수 그 다음에 2반의 점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순간에 수학 점수 기말고사 그랬을 때 우리 y는 x 직선 있죠. y는 x 직선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1반의 학생이 80이고 2반의 학생이 90점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 대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출석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대응했다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그럼 출석 번호 1번끼리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2번끼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 3번끼리 비교했을 때 뭐 80, 60. 그 다음에 4번 비교했을 때 90, 100. 그 다음에 50, 뭐 65.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찍어볼게요. 아, 하나만 더 해보자. 뭐한 70, 70. 6번까지.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제가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80, 90 이제 찍어줄게요. 상점도. 80, 90을 찍어주면 대략 여기죠. 그 다음에 70, 90은 대략 여기네요. 그 다음에 80, 60은 대략 여기 있죠. 90, 100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0, 65는 여기 있을 거고 70, 70은 여기 있죠. 저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지금 2반이 1반보다는 더 점수를 잘 받았네요. 평균 굳이 안 구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y는 x라고 하는 애는 점수가 같은 애가 찍히는 점일 거예요. 점 위에 선일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근데 2반이 대체로 1반보다는 점수가 높네요. 근데 얘에 한정돼서 얘가 뭐야 지금? 얘가 80, 60. 추석번호 3번에 한정돼서는 얘가 좀 더 일반 애가 잘 받네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70, 70이니까 y는 x 선상의 위에 있죠. 그러니까 점수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능력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똑같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자료를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점수와 일반 점수를 한 그래프, 그러니까 변수 x, y라고 놓고 이제 우리가 3점도를 그렸을 때 직관적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프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3점도 삼각형의 이게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106쪽, 107쪽 한번 풀어보세요.